안녕하세요. 저희 녹화본 올리기로 한 거 첫 번째입니다. 펄스 아시죠? 기축법으로 알려진 과학 철학자로 분류되기도 하고 실용주의 철학자로도 분류가 됩니다. 원래 이제 펄스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 그림 익숙하실 거예요. 기호는 사인이고요. 기표. 그러니까 우리가 ER 붙이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 아니면은 교사, 학생 하는 게 시그니파이어 해서 이제 기표라고 표현합니다. 행위자. 그러면은 수동태로 나타내면 시그니 사인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 그것. 그래서 이제 뜻이죠, 뜻. signified. 교사라는 기표를 듣고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기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소시르라는 그 스위스 사람이 기표기의라는 걸 만들었고요. 지금 언어가 있다. 주체, 객체 그 사이에 언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언어는 자의성을 가진다. arbitrary 그래서 이제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정했다 그런 뜻이고요. 어, B하고 T 사이에 A, E, I, O, U 어떤 모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어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야구방망이라는 게 BAT일 필연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BAT는 야구방망이, 그 다음에 BUT는 부정의 접속어 이런 식으로 약속한 거죠. 이제 자의적이다입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인데 물론 알파벳이 다르기도 하지만 개라고 부르는 거를 도그, 훈드, 그 다음에 시엔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기호란 변별, 구별만 되면 된다. 배트 할 때 하고 but 할 때 하고 bet 할 때 하고 의미 구분만 되면 된다라는 걸로 이 사람은 기표와 기의라는 이원체제 원래는 이게 이제 스위스 사람인데 이제 불어로 표현을 하니까 signifiant 해서 이제 er이란 뜻이고요. signifie 그러면은 이제 영어로 수동태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 표시 사인에 대해서 표식 드러내는 드러나는 나타낸 기호 그거고요. 그다음 기의는 그에서 수반되는 의미라는 건데요. 우리 펄스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러니까는 표식에 해당하는 표상이 있죠. 요거 기표에 해당하는 게 그게 어디로 오냐면 짜잔 여기로 옵니다. 표상이란 용어는 프리젠트 그러면은 이제 현재 프리젠테이션 그러면은 그냥 보여주는 거죠. 현시해 주는 거고. 근데 리프리젠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프리젠트는 그냥 비춰주는 거고요. 그거를 again 해서 내가 다시 한번 다른 형식으로 다른 양태로 나타낸 거. 그래서 리프리젠테티브에서 표상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해석체는 거기에 따라서 표상체를 듣고 저희가 떠올리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소시로 말로는 기의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드릴 말씀이지만 이 해석체라는 거 저희가 이거를 교사가 뭐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요.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해석체 자체가 또 다른 기표죠. 다시 말씀드리면 표상체죠. 그래서 저희가 동서양 공동체에 따라서 교사는 누굽니까? 이러면은 어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럼 어버이는 뭡니까? 하고 또 이제 또 다른 표상체. 기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아가죠. 그러니까 의미가 연기된다, 지연된다라고 하는 그 계속 이제 미끄러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미가 하나로 고정되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진다. 그래서 펄스의 기여는 이원 체제였던 소시르의 그 기표와 기의를 삼원 체제, 트라이앵글이잖아요. 세 개, 요렇게. 그래서 출발점에 이 사람은 뭘 넣었냐면 대상을 넣었어요. 대상. 여기 보이시죠? 1번 뭐를 보고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절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이제 실물 절을 보고 절하는 물체 형상 아니면 사람을 보고
저거 뭐야? 이럴 때, 여자 하고 떠올렸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자가 뭐예요? 남자 아닌 거라고 해서 계속 이제 기표에서 기표로 이어지죠. 조금 어려운 말로 의미가 정착되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요거를 이제 기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메타모포시스 이게 시스 그러면 작용이란 뜻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호가 뭔가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의미가 고정될 때까지 계속 미끄러진다 그런 뜻이고요. 펄스는 그것보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걸로 유명하죠. 과학 탐구에서 자연과학은 설명은 목적으로 하는 거다. 설명이란 원인과 결과를 포함한 진술문이다. 이렇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자연과학은 인과 법칙을 찾는 거다. 왜요? 프리딕션 하려고. 올겨울이 얼마나 추울까? 내일 눈이 올까 말까? 뭐 이런 거. 올까 안 올까죠. 그리고 이제 인과 법칙이고요. 그 중에 세 개예요. 세 개 중에 법칙 찾는 거는 귀납, 결과 찾는 거는 연역, 그다음에 원인 찾는 거는 기추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걸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펄스는 기출법을 정립했다 또는 뭐 정리했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글로 나타내면 법칙이 있어요. 이 주머니에 나온 콩은 모두 하얗다. 그러면 이제 어떤 케이스. 이 콩은 이 주머니에서 나왔다.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결과가 하얗겠네. 이게 연역이죠. 근데 귀납은요. 콩들은 이 주머니에서 나왔고 이 주머니에 나온 콩들은 모두 하다. 01, 02, 03, 04 계속 데이터를 누적한 다음에 아하 이 주머니에서 나온 콩들은 모두 하얗구나. 요거는 귀납이죠. 아까 제가 법칙 찾는 것이라고 했던 거. 근데 기초는 아니에요. 법칙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아직은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 법칙을 잠정적인 설명 그래서 이제 가설이죠, 가설. 가설에서 출발해서 이 주머니에서 나온 콩은 모두 하얘. 그러면 결과 이 콩들은 모두 하얗다. 그럼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은 이 주머니에서 나왔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출법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주권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P이면 Q예요. 그런데 Q네 요게 나타난 거예요. 이러이러한 결과가. 아하, 그러면 P겠구나. 이렇게 원인이 P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요게 기출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펄스 기출법으로 유명하기 이전에 이분은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기호작용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펄스 듀이 이렇게 이제 실용주의 철학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다윈의 진화론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실용주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 지식 또는 인간의 인식에서 길어 올린 저희가 수업 시간에 늘상 얘기했던 폼이라고 표현되는 거 있죠. 그거는 자연을 그대로 담아낸 그림이 아니에요. 그림이 아니고 이 양반들은 뭐라 그러냐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습관을 축적한 결과로 우리가 길어 올린 거, 끄집어낸 것이 이성의 힘으로 그게 지식이고 의미라고 본 거죠. 실용주의 학자들은. 그래서 결국은 펄스나 듀이나 그다음에 저기 그 다른 실용주의 학자들을 저희가 프래그머티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의 목적, 쓸모가 있어서 그러니까 프래그머티즘은 펄스가 인간적 목적과 관련된 거다라는 원래 칸트 독일 사람이니까 프래그머티시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인간의 목적,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 거기서 끌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마티즘에서 따르면 언어란 현실을 더 잘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해석 행위다. 우리가 의도가 있어서 언어란 해석 의미를 통해서 현실을 더 잘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해석의 작용이다라고 본 거죠. 아까 세마이오시스 기호작용이라고 한 거는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펄스 실용주의에 따르면 어떤 대상이 우리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거는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생활에 유의미한 효력,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이도 그렇고 펄스도 그렇고 뭐라 그랬냐면 언어의 일차적 동기는 어떤 사람에게 행위를 유발하죠. 예를 들어서 휴지 좀 줘. 그럼 휴지 갖고 오잖아요. 아니면 두 사람은 신랑 신부 부부로
맺어졌습니다라고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생활에 우리 삶에 임팩트가 있는 거죠. 형이 행위를 수반한다. 그래서 화용론이라고 부릅니다. 발화가 용, 쓸모가 있고 행위를 수반하는, 유발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언어. 사회적 관계죠. 소통. 그리고 지식이나 의식의 전달. 그 진짜로 이제 가르치기 위한 언어, 생각하기 위한 언어는 마지막 용도예요. 실용주의에 따르면. 그래서 펄스나 실용주의자들이 보는 언어는 여기 보세요. 의미를 추상의 영역에서 끌어내어 현실과 접촉함으로써 의미를 온전한 화행론을 성취하고 있다. 그거보다 원래 구조주의 언어학은 지시죠. 뭐는 뭐고.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 뜻을 언어화, 기호랑 이렇게 매칭시킨 거잖아요. 근데 프레그마틱스라고 하는 거 언어를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화, 그러니까 발화할 때 화입니다. 퍼포먼스입니다. 쓸모, 용도, 실생활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앞에서 표현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언어란 특정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발화 행위로 스피치가 액트다입니다. 스피치가 액트로 연결되는 거죠.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뒤따르는 행위가 있다. 말에서 지시되는 그거를 행위로 수행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모든 바라는 행위를 수행하며 따라서 언어는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들레즈도 언어의 의미론적 자율성을 거부하고 원래 자발적으로 그거는 그런 의미로 불러야 돼 의미가 수반대가 아니고요. 행위의 측면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공동체의 행위가 바뀌면 근데 한 번 하고 나서는 그냥 한 번 그렇게 했나 보다인데 몸에 배이면 공동체 전체의 습관이 바뀌면 행위 이론에서 화행론에서는 언어의 의미가 바뀝니다. 그 단어의 기표의 의미가 바뀝니다. 그게 이제 펄스가 말한 화행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얽혀 있답니다. 펄스의 화용론은 의미의 차원을 언어의 기능에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교사는 어버이와 같다라고 해요. 교사는 어버이다라는 가설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도시 기억나시죠? 대상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이 있고 저 사람 누구야? 교사야. 그러면 이게 기표 1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교사가 뭐예요? 라고 또 물었어요. 우리 문화 속에서 교사는 어버이와 같아. 이거 또 다른 기표죠. 그러니까 교사가 뭐예요를 해석한 건데 펄스 용어로 말하면 해석체죠. 근데 해석을 하라고 그랬더니 해석체조차도 결국은 뭐 하이데거 같은 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존재를 나타내는 게 기호죠. 그 언어로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어버이가 뭐예요? 하고 또 이제 어버이는 뭘까요? 나를 만든 사람이다. 아니면 나를 지금의 나로 존재하게 한 존재의 창조자다.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거창한데 그랬다고 쳐요. 이것도 또 기표죠. 그러니까는 대상이 있고 어부제가 있고 그거를 어떤 기호로 불렀어요. 교사예요. 교사가 뭡니까? 어버이예요. 어버이가 뭡니까? 존재됨을 만든 사람이에요. 창조자예요. 이렇게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미끄러질까요? 그게 이제 펄스 관점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언어는 즉각적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그런 거고요. 실용주의자인 펄스에게 의미란 습관으로서의 의미다. 해당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습관으로서의 의미다 이런 겁니다. 공동체마다 똑같은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다 붙이죠. 어떻게 얘기해 볼까요? 결혼이 뭡니까?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 공부하는 게 뭡니까? 학교 교육이 뭡니까? 교사가 뭡니까?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거는 해당 공동체별로 습관으로서의 의미고, 이는 기호작용 아까 보이시죠? 대상에서 기표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체가 있고, 계속 그 미끄러지는 거를 시스 붙여서 기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로 도출되는 행위이고, 추론적이고 잠정적인 진실이다. 왜요? 바뀌니까. 영원한, 영원히 고정된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 계속 이제 그 뭐에다 이제 몸에 부착하고 수명 연장하고 나쁜 장기도 이렇게 뭐 조금 더 그 개선하고 그런 게 됐잖아요. 과학 기술의 발달로. 그래서 인간은 죽는 인간이라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체도 이제는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끄러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펄스는 뭐를 구분했냐면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해석체의 세 가지 양태. 감정적이고 활동적인 거는 말하는 순간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바로 말과 함께 즉각적인 행동. 쉬다 그러면 아우 쉬어 이러면 침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 여하튼 감정적이고 아니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모셔널 하거나 에너제틱. 이게 실제로 행동을 수발하는 몸의 행동을 수발하는 그런 거는 이거고요. 저희가 지금 펄스가 얘기하는 이게 계속 미끄러진다라고 표현해 놓은 거는 논리적 해석체입니다. 논리적 해석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개념이 최종적 논리적 해석체에 도달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때 그것은 습관, 이퀄 의미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대상에 대해서 이제 교사로 화두를 삼아 볼게요. 왜냐하면 교사의 역할이 바뀜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인공지능 교사가 등장함으로 해서 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수업하는 사람이요. 어? 수업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 다른 것들과 뭐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해석체가, 해석체는 또 다른 기표 일리, 왜냐하면 해석체조차도 언어니까요. 계속 미끄러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무언가의 미닝이다. 개념의 진정한 의미, 정의, 데피니션. 그걸 이제 미닝이라고 하는데요. 미닝도 시간과 공간의 함수예요. 왜냐면 공동체라는 공간이 달라지면 어느 공동체냐, 그리고 100년 전이냐, 지금이냐, 50년 후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논리적 해석이 이퀄 습관이라고 돼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보세요. 기호의 정당한 의미란 습관으로서의 해석체이다. 공동체가 모두 받아들이는 이라는 게 생략돼 있어요. 합의. 원래, 원래,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있죠. 원래 그런 거야.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부모란 뭐뭐 하는 거야. 결혼이란 뭐뭐야. 이렇게. 해당 공동체가 습관이 된 거. 뒤집으면 관습이죠. 그게 해석체예요. 습관은 진정한 의미이면서 동시에 행위의 법칙이다. 의미가 삶의 운영에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언어가 언어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화용론. 해당 공동체에 소속된 습관이라는 것은 행위 유발자입니다. 행위 유발자. 언어는 언어로 하용론이라고 할 때는 의미를 지시하는 그림 문자가 아니고요. 행위를 수반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첫 번째 논리는 펄스라는 사람은 언어를 화용론적 입장으로 보았다. 그리고 펄스의 기호작용에 따르면 습관이 바뀌면 의미가 바뀐다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의미가 바뀐다. 그리고 펄스는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의미를 찾아가는 거 계속 미끄러지고 종국의 뭐에 도달해요. 여기 보시면 최종적인 논리적 해석체 요게 이제 펄스 버전으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저희는 과학교사니까 인과 법칙이 뭐 여기는 맞고 저기는 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 알고 있죠. 모든 법칙도 모든 진리 주장도 잠정적이다라고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맞고 나중에 틀릴 수도 있는 잠정적이고 확률적인 참이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궁극의 의미를 찾는 탐구 방법을 기추라고 본 거예요. 기추. 그러니까 기출법은 뭔 소리야? 그게 왜 기출이야? 그러실 텐데 기출은 셜록 홈즈의 문제풀이 방법이라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인이고 과거 법칙이죠. law, 인과 법칙.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어. 결과에서 출발하죠. 그러면 홈즈는 와서 가설을 세웁니다. 1번 가설, 2번 가설. 요 가설이 해석체 1, 해석체 2, 해석체 3, 해석체 4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네? 아, 이거, 여기, 우리는 버리는 거지만, 홈즈 같은 경우는, 이거 아니네, 버리고 버리는 거죠. 저희는 정교화라고 보는 거죠. 교사는 그러면은 부모입니까? 부모가 뭡니까?
왜 부모라고 비유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드는 사람이다. 선생이 제대로 된 교사라면 뭐 그거는 개인차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라고 그때그때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요. 더 이상의 해석체가 필요 없는 궁극의 여기 있죠. 궁극의 논리적 해석체도다. 아하 하고 요걸 찾는 과정을 펄스는 뭐라 그랬냐면 그 탐구의 방법으로 기출법을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탐구 방법이라고 얘기해 놨죠. 왜 좋다 나쁘다라고 왜 좋은 거예요? 옳은 게 아니고 옳다, 그르다. 왜냐면 공동체마다 다르니까요. 윤리랑 도덕의 차이 기억나시죠? 공동체가 바뀌면 좋다 나쁘다라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위험하지만 동성애는 취향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둘 다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여하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해 보시고 취향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커피가 몸에 그거는 또 아니다. 그거는 약간 과학의 영역도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옳다 그르다 하고 좋다 나쁘다는 구분하셔야 돼요. 특정 공동체에서 좋은 게 다른 공동체에서는 안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탐구 방법이라는 기출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보시고 펄스를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출법이 원래 펄스라는 분이 좀 야망이 있었어요. 인문학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하는 방법을 자기가 모두 대통일하겠다, 통합하겠다, 통일하겠다. 그 방법으로 내놓은 게 기출법입니다.